안녕하세요. 한국경제신문 경제부 강경민 기자입니다. 오늘 세종 스튜디오에서 구독자님께 설명드릴 주제는 8월 고용동향입니다. 통계청이 오늘 아침에 8월 고용동향에 대해서 발표했는데요. 근데 혹시 구독자님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고용동향에 대해서 4월 달이죠. 3월 고용동향에 대해서 4월 달에 설명을 드리고 이제 5달 만이죠. 5달 만에 이제 고용동향에 대해서 이제 다시 설명을 드릴 텐데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3대 핵심 지표가 있다. 소비자 물가, 산업활동 동향, 그리고 고용 동향 3개가 있는데 사실 물가하고 산업활동 동향은 전월 대비 그리고 전년 동월 대비 숫자만 보면은 금방 파악이 가능한데 고용 동향은 사실은 개념을 알아야 돼요. 이게 숫자, 취업자 수 증가폭이라든지 취업률이라든지 실업률이라든지 물론 숫자가 나오기는 하지만 이 개념을 알아야지만 이게 좀 제대로 이해가 될 수 있어서 제가 조금 시간을 들여서 오늘 복습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바로 자료 보실게요. 8월 고용 동향 요약본인데 15세 이상 인구라는 개념이 있죠. 이 15세 이상 인구, 왜 15세 이상이냐? 이 근로기준법상 15세 이상만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건 우리나라만의 기준이 아니라 국제노동기구 ILO라고 하죠. ILO에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입니다. 이 15세 이상 인구는 이제 경제활동 인구와 비경제활동 인구가 나뉘는데 이 경제활동 인구는 이제 취업자, 실업자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15세 이상 모든 인구는 취업자 그리고 실업자, 비경제활동 인구로 구분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보시면 이제 고용률이 있고 실업률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이제 고용률이 8월달 기준으로 이제 63.2%예요. 그렇다면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고용률이 63.2%니까 실업률은 그 나머지인 36.8% 아니야? 아, 이거 엄청 잘못되는 겁니다. 왜냐면은 분모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분모가 다르기 때문에 고용률과 그러니까 취업률과 실업률을 계산할 때는 분모 자체가 다릅니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실업자에 대한 개념을 먼저 알아야 돼요. 매월 15일이 있는 일주일 동안 수입 목적으로 일을 하지 않았고 수입 목적으로 일을 하지 않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일이 주어지면 즉시 일을 할 수 있고 바로 취업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느냐를 묻는 거예요. 지난 4주간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했고 예를 들면 면접을 봤다거나 취업 원서를 냈다거나 공무원 시험에 응시했다거나 이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한 사람이 실업자입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실업자이고 그다음에 취업자에 대한 것도 설명을 드렸는데 취업자 같은 경우에서는 일주일에 1시간 이상 수입을 목적으로 일한 사람을 취업자라고 합니다. 여기서 궁금해하실 거예요. 왜 도대체 일주일이고 왜 도대체 1시간이냐? 이거 우리나라만의 기준이 아닙니다. 이거 역시 ILO에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이에요. 그래서 일단 취업자와 실업자를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면 비경제활동 인구는 도대체 뭐야? 실업자는 이제 무슨 말은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된다. 그건 오케이 이해를 했는데 그렇다면 비경제활동 인구는 뭐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비경제활동 인구는 말 그대로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15세 이상 인구를 비경제활동 인구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보시면은 대표적인 비경제활동 인구가 뭐가 있냐면은 육아, 가사, 주부들 얘기하는 육아, 가사, 그다음에 학생, 재학, 연로, 심신장애, 기타 그리고 쉬었음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유 없이 그냥 쉬었다는 걸 나타내는 표현인데 제가 이 쉬었음 인구에 대해서는 그 자료 말미에다가 제가 좀 설명을 좀 더 드릴게요. 근데 이제 비경제활동 인구라고 하면 일부 여러분들께서 군인이라든지 재소자가 비경제활동 인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어요. 군인 지금 50만 명이죠. 재소자. 군인과 재소자가 비경제활동 인구일까요? 이게 아닐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여기서 15세 이상 인구는 노동력 공급이 가능한 인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지만 군인과 재소자는 노동력 공급이 가능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경제활동 인구가 아니라 아예 이 15세 이상 인구에서 배제가 되는 겁니다. 이 점 조금 명심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일단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한번 퀴즈로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싶어요. 이거 제가 4월달에 설명드릴 때도 사실 똑같은 퀴즈인데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못 보신 분도 있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퀴즈입니다. 취업준비생은 실업자일까 비경제활동 인구일까?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한 번 더 실업자에 대해 복습을 드릴게요. 실업자는 수입 목적으로 일을 하지 않았고 두 번째, 일이 주어지면 즉시 일을 할 수 있고 세 번째, 지난 4주간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했어야 한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실업자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여기서 좀 여담이지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두 번째와 세 번째만 충족한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첫 번째, 두 번째만 충족한 경우 이럴 때 보조지표가 이제 잠재 경제활동이고 이제 잠재 구직자 이런 식으로 보조지표가 나오는데 이제 제가 보조지표까지 설명을 드리면은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일단 이 실업자에 대한 개념만 좀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앞서 취업 준비생이라고 그랬죠. 만약에 공무원 시험 응시, 입사 원서 제출, 이거는 적극적 구직 활동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당장 취업이 가능할 경우에는 실업자로 분류가 돼요. 그런데 취업 준비생이라고 할지라도 도서관에서 취업 공부만 했으면 이건 비경제 활동 인구가 되는 거죠. 적극적 구직 활동을 하지도 않았고 그냥 취업 공부만 한 경우에는 비경제 활동 인구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퀴즈 해볼게요. 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동시에 입사 원서도 냈습니다. 학생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입사 원서 냈을 때 취업자일까요? 실업자일까요? 비경제 활동 인구일까요? 이거 좀 어렵네요. 학생이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비경제 활동 인구에선 주부, 학생 대표적인 비경제 활동 인구가 되겠죠. 그런데 제가 아르바이트 일주일에 수입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했을 경우 취업자로 말씀드렸죠. 그리고 입사 원서 냈고 적극적 구직 활동입니다. 그다음에 당장 취업이 가능하면 또 실업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람은 비경제 활동 인구와 취업자와 실업자로서의 모든 성격을 다 갖고 있는 경우네요.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이것도 ILO 국제노동기구에서 규정한 우선성 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의 상태만 배타적으로 귀속된다. 쉽게 말하면 한 사람은 하나의 성격, 하나의 성질만 갖고 있어야 된다. 그 뜻입니다. 그 순서도 정해놨어요. 일단 취업자가 먼저고 실업자가 먼저고 비경제 활동 인구 그 다음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사람이 앞서 드릴 것처럼 취업자기도 하고 실업자기도 하고 비경제 활동 인구의 속성을 모두 갖고 있을 때 취업자로서의 성격을 우선한다. 그래서 정답이 취업자가 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 활동 인구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통계청이 오늘 아침에 발표한 8월 고용 동향이 어떻게 됐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이 숫자 보시면은 뭘 봐야 될지 좀 헷갈리시잖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취업자 수 증감폭입니다. 취업자 수 증감폭. 물가와 마찬가지로 고용 동향도 추세가 중요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전년 동월비 기준입니다. 보시면은 취업자가 12만 3천 명 늘었어요. 전년 동월 여기 나오죠. 전년 동월 대비. 좀 세부적으로 보시겠습니다. 고용률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63.2%죠. 그다음에 실업률이 1.9%인데요. 제가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릴 때 분모가 다르다 이런 얘기 드렸잖아요. 고용률 같은 경우에서는 분모가 15세 이상 인구입니다. 15세 이상 인구, 그러니까 노동 공급이 가능한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취업자가 얼마인가를 나타내는 게 바로 고용률이고 이 실업률이라는 개념은 분모가 15세 이상 인구가 아니라 경제활동 인구가 돼요. 비경제활동 인구가 배제된 거죠. 그러니까 경제활동 인구 중에 일을 할 수 있는 인구 중에 취업 상태가 아닌 사람을 나타내는 비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고용률과 실업률 생각할 때 항상 분모가 다르다. 고용률의 분모는 전체 15세 이상 인구다. 그 다음에 실업률은 경제활동 인구다. 분모가. 그렇게 명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제 8월 고용 동향이에요. 볼게요. 제가 아까 전에 취업자가 12만 3천 명 늘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다음에 고용률 같은 경우는 63.2%입니다. 근데 이제 OECD 비교 기준이 15세에서 64세, 이거는 69.8번 더 높죠. 다만 우리가 청년층이라고 할 때 15에서 29세 30대 미만을 나타내는 보통 청년층으로 할 때인데 청년층의 고용률은 좀 낮아요. 사실은 46.7%입니다. 연령별로 한번 볼게요. 제가 전체 봤을 때 12만 3천 명이 늘었다. 이 12만 3천 명은 두 달 연속 10만 명대가 늘었어요. 사실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서는 사실 엄청 늘었었거든요. 2022년 같은 예를 들어볼게요. 2022년 같은 경우에서는 전년 동안 대비 100만 명 이상 100만 명대로 취업자 수가 증가폭이 있었는데 2022년은 뭐냐? 코로나 기저효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 때 이제 확 줄었다가 기저효과로 좀 이제 코로나 엔데믹 찾아오면서 확 늘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코로나 기저효과라고 하는데 뿐만 아니라 작년에도 사실은 계속해서 취업자 수 증감폭 그래도 고용 훈풍이 이어졌다는 표현을 많이 썼는데 이게 올 들어서 조금 안 좋아졌어요. 사실은 5월달 6월달에 10만 명대 밑을 찍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7월과 8월 두 달 연속 일단 10만 명대 취업자 수 증가폭을 얘기하는 겁니다. 취업자 수 증가폭이 두 달 연속 10만 명대를 유지를 하긴 했어요. 그런데 좀 이거 연령대별로 봐야 됩니다. 이걸 단순히 10만 명대가 늘었기 때문에 고용 좋네, 고용 훈풍이다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12만 3천 명인데 보시면은 15에서 64세까지는 16만 3천 명이 오히려 줄었어요. 그럼 어디서 늘었느냐? 65세 이상이 28만 6천 명이 늘었네요. 또 연령별로 볼게요. 15에서 해서 우리 청년층이 15세에서 29세인데 14만 2천 명이 줄었어요. 그리고 경제허리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40대를 보통 경제허리라고 많이 쓰는데 왜냐면은 이 경제허리들이 양질의 일자리 취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 경제허리라고 표현하는데 6만 8천 명이 줄었네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청년, 20대 중심의 청년과 40대가 취업자 증가폭이 줄어드는 반면 취업자
감소하는 반면 고령층이 고용시장을 좀 주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모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사실 고령층 일자리와 청년과 40대 일자리는 좀 다릅니다. 이제 보통 이제 그래도 양질의 일자리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취업자 수 증가폭이 이제 12만 3천 명 증가인데 이 숫자만 갖고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각 연령대별로 증가폭을 다 봐야 된다는 뜻이에요. 제가 지금 연령폭을 받고 그렇다면 이 다음에는 산업 기준으로 볼게요. 보시면은 이제 산업별 분류인데 제가 이 빨간색으로 칠한 걸 볼게요. 이 제조업, 건설업이죠. 특히 건설업, 지금 건설 수주가 부진하다. 제가 산업활동 동향에서 구독자님께 설명드리기 항상 건설 쪽이 안 좋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리셨잖아요. 건설도 마찬가지입니다. 8월 달에 8만 4천 명이 줄었는데 이게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2013년 산업 분류가 시작된 이래 2013년 이후 11년 만에 가장 최대폭 감소입니다. 그만큼 안 좋다는 거예요, 건설이. 제조업도 지금 안 좋아요, 계속 마이너스예요. 그리고 또 밑에 볼까요? 뭐가 줄었습니까? 도매 및 소매업. 이것도 5만 5천 명이 줄었네요. 이 산업과 고용과의 이 상관관계가 왜 중요하냐면은 고용 지표는 통상적으로 경기 후행 지표라는 말을 많이 써요. 경기 후행.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여기 도매 및 소매업이 있죠. 이거는 사실은 소비와 연결되는 거고 제조업 같은 경우는 건설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사실 생산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 산업활동 동향할 때 이제 생산, 소비, 투자 3대 핵심 지표가 있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리고 그 산업활동에 의해서 고용을 보통 경기 후행 지표라고 하고 이게 생산도 저번에 마이너스였거든요. 그리고 소비는 내수가 워낙 안 좋으니까 이 생산과 소비가 안 좋으니까 지금 고용도 계속해서 이 산업별로 안 좋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고용을 경기 후행 지표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것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쉬어슴 인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비경제 활동 인구 중 쉬어슴 인구가 지금 몇 명인지 볼까요? 8월 기준으로 256만 명입니다. 이게 256만 명이라는 게 8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입니다. 가장 많아요. 특히 이제 256만 명 중에서 15세, 29세 청년층이 46만 명이나 돼요. 이게 쉬었음도 이제 1년에 한 번씩 조사를 합니다. 왜 쉬었음의 이유도 다양해요, 사실은. 청년층 같은 경우에서 10명 중에 3명 이상이 왜 쉬었냐라고 답하면은 내 조건과 일자리가 맞지 않아서 미스매치라는 뜻입니다. 미스매치 때문에 그냥 쉰다고 답하는 청년층이 많아요. 근데 이제 이 쉬었음 인구는 비경제활동 인구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시험을 통계에 안 잡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고용 착시 효과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고용 지표가 좋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썼는데 문제는 이런 고용 훈풍이라고 마냥 긍정적으로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비경제 쉬었음과 같은 비경제활동 인구를 감안할 때 분명한 고용 착시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통계청이 공개한 8월 고용 동향에 대해서 주부처인 기획재정부가 어떤 평가를 내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기획재정부는 고용률과 경제활동 참가율 역대 최고다, 실업률 역대 최저다, 낙관적인 평가를 내렸네요. 맞습니다.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고용률 역대 최고 맞고요. 그 다음에 실업률 역대 최저 맞습니다. 하지만 기재부도 인정을 했어요. 지금 내수가 안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내수가 안 좋으니까 지금 건설업이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기 소상공인 종합대책이 나오는데 여기서 제가 말씀을 안 드렸지만 이제 비임금 근로자도 고용원 없는 비임금 근로자 사실 마이너스예요. 계속 줄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부에서는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청년, 여성, 중장년, 맞춤형 경제활동 촉진 방안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쉬었음 인구가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쉬었음은 비경제활동 인구고 비경제활동 인구를 빨리 경제활동 인구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제 사회 이동성 개선 방안이라든지 다양한 방안을 내놓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입니다. 일단 제가 지금까지 통계청의 8월 고용 동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일단 고용 동향은 역시 장기 물가처럼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달만 볼 게 아니라 다음 달 좀 계속 올해 9월, 10월, 11월, 12월 고용 동향이 어떻게 될지 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다음번에 이제 산업활동 동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산업활동과 이 고용 동향에 대해 연계성에 대해서도 제가 다음번에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세종 스튜디오에서 통계청 오늘 아침에 발표한 8월 고용 동향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